안녕하세요, 백다마TV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투자 방법론은 제가 영상에서 꾸준히 공유를 했지만 여윳돈으로 좀 오랫동안 지수 위주로 투자를 해서 복리의 힘을 얻는 거죠. 그러면 리스크도 많이 줄일 수가 있고 또 중간에 변동성도 크지 않기 때문에 성공 확률이 저는 가장 높다고 보거든요.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이 시간적 여유와 그리고 투자금의 여유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시간도 좀 부족하고 여윳돈도 좀 부족한 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목적지에 빨리 갈 수 있는 투자 전략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만약에 10년 뒤에 목표 금액이 1억이라고 했을 때 여유 자금은 매달 40만 원 정도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1억이라는 돈이 요즘은 좀 크지 않은 돈 같지만 여전히 큰 돈이에요. 사실 현금 1억을 통장에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2억, 3억 어떻게 빨리 모으지? 이 생각보다는 이 1억을 어떻게 하면 빨리 모을까? 이 고민을 먼저 하는 게 맞는 거죠. 아무튼 40만 원이라는 여윳돈이 있을 때 기대 수익률이 8%라면은 7,300만 원 정도밖에 만들지 못합니다. 그리고 기대 수익률을 2%씩 올릴 때마다 평가 금액은 약 1,000만 원씩 늘어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매달 현재 40만 원 정도밖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고 내가 1억은 만들고 싶은데 한 10년은 투자를 할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필요한 목표 수익률은 14%입니다. 그럼 이 14%라는 기대 수익률, 사실 굉장히 어려운 수익률이거든요. 요즘에는 이 연 14%가 좀 아무렇지도 않게끔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이게 10년 동안 연 평균 수익률이 14%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높은 수익률이에요. 그러면은 이 수익률을 달성하기 위해서 테마형 ETF로 우리는 투자를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은 S&P 500 ETF로 해야 될 것인가. 개인적으로 테마형 ETF는 영순위로 추천은 하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이 변동성을 버티실 수 있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최근 장고를 보시면 알 거예요. 왜 테마형 ETF를 함부로 투자를 하면 안 되는지를 충분히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S&P 500 제가 이제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투자 전략 중에 하나인데요. 너무나 좋은 투자지만 과거 수익률 기준으로 연평균 수익률 14%를 맞추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최적의 대안은 나스닥이에요. 그럼 왜 나스닥이냐? 한번 숫자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94년부터 현재까지 제가 데이터를 뽑아봤거든요. 누적 수익률은 1230% 정도 됩니다. 요거 미국에 상장된 QQQ ETF 기준이에요. 연평균 수익률은 약 9.9%. 거치식 기준이에요. 94년도의 가격 그리고 현재 가격이 도달하기까지 필요한 연평균 수익률이죠. QQQ가 상장한 게 94년도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연평균 수익률이 조금 낮아 보이는 이유는 2000년도 초반에 있었던 닷컴 버블 이슈가 굉장히 타격이 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때 나스닥 지수는 원금 회복까지 걸린 시간이 15년이거든요. 그래서 94년도를 기점으로 보면 나스닥의 연평균 수익률은 생각보다 크지 않아 보이는 효과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나스닥 ETF에 거치식으로 투자할 건 아니고 매달 여유자금으로 적립식 투자를 할 거잖아요. 최소한의 추천 기간은 저는 5년으로 잡거든요. 하지만 리스크는 좀 있지만 3년 동안 적립식 투자를 했을 때 제가 이 롤링식 투자 백테스트에 대한 결과를 산출을 해봤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94년도 4월부터 5년간, 94년도 5월부터 또 5년간, 또 94년도 7월부터 또 5년 동안 이런 식으로 시작하는 시점을 계속 한 달씩 뒤로 미루되 적립식 기간은 60개월 동일하게 했을 경우에 생성되는 구간 수는 270개랑 약 294개 정도 되고요. 누적 수익률의 평균은 40%입니다. 그러니까는 5년 동안 쌓인 원금 대비 수익률이에요. 5년 동안 투자 원금이 5천이면 수익률은 40%니까 2천만 원이 더 붙어서 7천만 원이 되는 거죠. 3년으로 투자했을 경우에는 누적 수익률 평균이 20%였고요. 누적 수익률이 5년 적립 기준으로 가장 높았을 때는 약 100%였고 가장 낮았을 때는 마이너스 30%였습니다. 반면에 3년 적립식 투자를 했을 때는 68%, 마이너스 54%였어요.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적립식 기간이 길수록 최고 수익률은 좀 더 높아졌고 반면에 손실폭은 오히려 적었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적립식 투자는 3년은 제가 볼 때 좀 애매하고 그래서 최소한 5년 이상 하는 게 오히려 기대 수익률도 높고 리스크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고, IRR 수익률은 이게 사실 가장 중요한 수익률이거든요. 내부 수익률이라고 하는데 그냥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면 5년 동안 연복리 5% 이자를 주는 적금으로 가입을 했을 때 만들 수 있는 돈,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내부 수익률이 13%다 그러면은 5년 동안 연 13%의 이자를 주는 적금에 가입을 했을 때 만들어지는 성과라는 거죠. 그래서 보면 5년 동안 적립식 투자를 했을 때 이 IRR 수익률은 평균이 13%였고요.
3년은 12%였습니다. 그리고 중앙값은 14.5와 14.4였어요. 이 내부 수익률의 최고치는 30% 그리고 마이너스 15%일 때도 있었고요. 3년 기준으로는 39%와 마이너스 47%도 있었습니다. 이때도 보면 확실히 적립 기간이 짧을수록 이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눈여겨볼 점, 수익률이 플러스로 돼서 끝날 확률, 5년 적립을 했을 경우에는 93%였습니다. 270개 구간 중에서 250개 구간에서 플러스 수익이 난 거고 20개 구간이 손실로 끝난 거죠. 반면에 3년 적립식은 87%였어요. 크지 않은 차이라고도 뭐 볼 수 있겠지만 위에서 확인한 데이터상의 이러한 모습, 최저 수익률 기준으로 보면은 적립식 투자는 그래도 5년 이상 하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데이터를 또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이 데이터를 좀 직관적으로 그래프로 보게 되면은 5년 동안 이제 투자를 했을 때 결국 손실 보았던 구간은 2000년도 전 후반 초반 정도였었고 그 이후로는 사실 적립식 투자의 결과가 마이너스로 끝난 사례는 5년 적립 기준으로는 없었어요. 그리고 평균 수익률은 누적 수익률 40%였고 이 수익률을 달성하기 위한 연평균 이 내부 수익률, 그러니까는 적금 이자와 같은 개념입니다. 그 수익률은 무려 13%였죠. 그러니까 5년씩 꾸준히 적립식 투자를 했으면은 마치 13% 정도의 이자를 주는 적금에 가입을 해서 내가 5년 동안 돈을 모은 거랑 똑같은 효과를 이제 누릴 수가 있었다라는 게 과거 데이터에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반면 3년 같은 경우에는 그 하락폭이 조금 더 컸었고 그래서 최대 50%의 손실도 있었고요. 2000년도 초반에 또 한 번 있었고 그리고 비교적 최근 이때 코로나 때죠. 이럴 때도 한 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평균 수익률은 20% 절반이었고 내부 수익률은 약 12% 정도였습니다. 요즘에는 3년도 길다라고 하는데 저는 여전히 적립식 투자는 최소 5년씩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만약에 94년부터 매달 적립식 투자를 했다 그러면은 이 내부 수익률이 14.4% 나옵니다. 누적 수익률 950%니까 원금이 약 10배 정도 불어났고 그리고 이제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 수치는 미국의 QQQ ETF 기준이기 때문에 환차익에 대한 수익률과 혹은 손실폭은 여기에 반영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최근 환율의 추세로 봤을 때는 원화 가치가 계속 떨어졌기 때문에 실질적인 수익률은 사실은 더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통해서 기대할 수 있는 거는 나스닥 100 지수로 꾸준히 적립식 투자를 하면 연평균 14%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겠구나. 물론 뭐 과거에 있었던 일이 뭐 앞으로도 반복된다라는 보장은 없죠. 다만 제가 얼마 전에도 영상을 통해서 데이터로 말씀을 드렸지만 나스닥 100 지수의 수익률, 연평균 수익률은 사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 원인 중에 하나로 제가 생각을 하는 거는 결국에는 생산성의 속도가 계속 빨라지기 때문이다라고 저는 이제 분석을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너무나 대중화가 되고 있죠. 그래서 돈이 더 빠르게 더 많이 모이고 있는 상황. 과거에는 PER 기준으로 10배가 적정 주가의 가치였다라면은 뭐 지금은 뭐 11배, 12배, 13배 이렇게 가치가 조금 더 높게 평가가 돼도 용인이 되는 그런 분위기.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이제 맞물리면서 이러한 대표 지수들의 연평균 수익률이 조금 더 높아지고 있는 현상이 최근에 발견이 되고 있고 이러한 추세가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저는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나스닥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냐? 대부분의 사람들은 적립식 투자를 할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고민이거든요. 국내에 상장된 코덱스의 미국 나스닥 100 뭐 이런 종목을 모을 것이냐 아니면 미국에 상장된 뭐 QQQ라든지 뭐 QLD 이런 종목을 이제 모을 것이냐. 영순위는 뭐 대한민국 사람이라서가 아니고 이 코덱스 미국 나스닥 100 기준으로 보면은 가장 장점 ISA라든지 연금 계좌를 활용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절세 효과를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QQQ는 양도소득세죠. 그래서 22%고 코덱스의 미국 나스닥 100은 매매 차익에 대해서 배당소득세라서 15.4%입니다. 근데 배당소득세는 연 2천만 원이 넘어가면 세율이 높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절세 계좌를 활용을 하는 방법이 있고 ISA 계좌 같은 경우에는 비과세 200만 원, 최대 400만 원 해주고 또 초과분에 대해서는 9.9%가 분리과세가 되기 때문에 내 소득과 혹은 뭐 건보료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그래서 영순위로 활용할 수 있는 거는 국내 상장된 나스닥을 추종하는 ETF를 먼저 활용을 하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최근 수익률만 보면은 코덱스 미국 나스닥 100 ETF가 더 높죠. 그 이유는 사실은 뭐 이 ETF가 더 잘해서 이거는 아니고 그냥 여기에 이제 환차익이 더해져서 그렇습니다. QQQ에 투자를 했다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달러로 환전해서 투자를 하기 때문에 시점만 똑같다라면은 사실 수익률은 대동소이할 거예요. 그렇지만 투자 비용과 번거로움 이런 걸 또 생각을 했을 때도 사실은 투자 금액이 일정 수준 넘어가기 전까지는 국내 상장된 미국 나스닥 100 ETF를 활용을 하는 게 더 현명합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돈 써야 되잖아요. 언젠가는 인출이 필요합니다. 결국에 저는 돈을 모으는 이유가 노후를 위함인데 노후에는 돈을 인출해야 되는 그런 이슈가 있잖아요. 근데 요즘엔 너무 편한 게 커버드콜 ETF가 생겼잖아요. 예전에는 내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조금씩 이제 팔아서 쓰든지 아니면 이제 배당을 받아야 되는데 배당은 사실은 그렇게 높지 않았고 지금은 이제 커버드콜 ETF가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인출해주는 느낌? 그런 기능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미국 나스닥 100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커버드콜 ETF는 대표적으로 이 코덱스의 미국 나스닥 100 데일리 커버드콜 OTM이랑 타이거의 미국 나스닥 100 타겟 데일리 커버드콜이 있거든요. 기초지수는 동일하지만 분배율이 좀 다릅니다. 코덱스는 분배율이 최근 연분배율 21%였고요. 타이거는 약 14.9%였습니다. 그래서 월배당 목표 금액이 50만 원이다. 그러면은 코덱스에 내가 투자를 해서 이 돈을 받으려면은 약 2,700만 원 정도만 투자를 하면 되고 타이거 기준으로는 약 4천만 원 정도가 이제 필요하겠죠. 내가 매달 200만 원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코덱스는 1억 1천만 원 정도, 그리고 타이거는 1억 6천만 원 정도가 이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개인의 또 성향에 따라서 사실 좀 달라져요. 그래서 분배율이 꼭 높은 게 뭐 무조건 좋다, 분배율이 떨어지는 게 무조건 나쁘다 이런 개념은 아니고 내가 예산이 좀 부족하면은 높은 분배율을 찾아야 될 것이고 내가 예산이 충분하다라면은 뭐 굳이 분배율이 높지 않아도 되는데 분배율 높지 않고 차라리 자산이 더 성장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은 분배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ETF를 고르는 게 조금 더 유리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오늘의 주제는 예산이 부족한 분들을 위한 대비책이었기 때문에 분배율이 높은 ETF를 말씀을 드렸었고 제가 얼마 전에도 월배당 ETF의 포트폴리오 구성을 공유해 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도 선택을 했던 건 사실은 요 코덱스의 미국 나스닥 100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그런 고민할 수가 있거든요. 세금이 문제예요. 미국 나스닥 100 ETF는 돈을 만들 때도 세금이 나중에 인출할 때도 다 세금이에요. 그래도 만들 때는 뭐 ISA나 연금 계좌를 통해서 절세를 어느 정도 할 수가 있는데 이 커버드콜 ETF를 통해서 인출을 할 때는 이 분배금이 거의 100% 배당소득세 대상이 돼버리기 때문에 매달 뭐 50만 원, 100만 원 받는 거는 뭐 크게 문제가 안 될 수 있지만 100만 원 이상 받게 되면은 뭐 건보료부터 뭐 여러 가지 좀 피곤한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런 구성으로 좀 계획을 잡아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돈을 모을 때는 코덱스의 미국 나스닥 100을 ISA 혹은 연금 계좌를 통해서 돈을 모으시고 은퇴하는 시점, 인출이 필요한 시점에는 이 돈이 좀 커져서 세금이 고민이다. 그러면은 코덱스의 200 커버드콜 액티브 얘는 이제 국내 주식을 베이스로 하기 때문에 분배금에 대해서 세금이 사실상 거의 없어요. 거의 비과세에 가깝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코스피 200은 좀 불안하다.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뭐 S&P 500이라든지 혹은 배당주를 베이스로 하는 커버드콜도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이랑 같이 섞어서 월배당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한다라면은 변동성까지도 함께 케어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월배당 ETF에 대한 포트폴리오는 지난 영상도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조금 빨리 가야 하는 분들 그리고 예산이 좀 부족하신 분들을 위한 선택지로 나스닥 지수에 대한 데이터를 한번 살펴봤어요. 나스닥 지수는 사실 변동성이 큽니다. 그렇지만 최근 닷컴 버블 이후로는 S&P 500과 비교를 했을 때 아주 대단히 크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닷컴 버블의 사례가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S&P보다는 나스닥으로 장기 투자를 하는 게 어렵다라고는 얘기를 해요. 하지만 뭐 예산도 부족하고 시간도 부족하다라면은 결국에는 조금 더 큰 위험을 감수를 할 수밖에 없을 거고 그럴 때 뭐 테마라든지 섹터 ETF보다는 그래도 미국의 대표 지수이고 그리고 미국의 빅테크가 다 모여있는 이 나스닥으로 지수 투자를 하는 게 저는 가장 효율적인 투자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스닥 지수에 적립식 투자를 했을 때 백테스트 결과 그리고 지난번 영상에서도 언급해드렸던 월배당 ETF에 대한 포트폴리오는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네이버 카페에 자료를 올려놨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카페를 통해서 자료 확인해 보시고요. 내가 ETF 투자를 하거나 뭐 자산 관리를 하는데 뭐 잘 안 된다, 좀 어려움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상담센터를 통해서도 상담을 받으실 수가 있으니까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